가장 순나방입니다. 예. 작년에 순나방 때문에 뭐 징글징글 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순나방이 작죠. 크기가 보통 이제 쌀 한 톨 정도 되고 이제 많이 나오죠. 다른 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나오는데, 순나방은 4번, 5번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순나방 피해를 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5월 한 25일께 전후하면 이제 신초가 꺾어집니다. 이렇게 신초가 꺾어지면 그때가 이제 대충 언제쯤 되냐, 이 사진이 이렇게 이제 5월 25일 전후로 이제 이렇게 신초가 꺾어지면, 아, 내 밭에 이제 순나방이 들어왔고, 순나방이 이제 무서운 줄 아니까 순나방 양을 이제 얼른 가서 치죠. 근데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방제가 한 번 안 들어갔으면.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가 복숭아는, 순나방은 이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교미를 끝내고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유충이 돼서 번데기, 융이라고 그러죠, 그죠? 번데기 직전에 겨울 월동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번데기로 겨울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데기로 뭐 나무 틈이라든지 뭐 복숭아 빈봉지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 벽 이런 데서 월동을 번데기로 하고, 그 번데기가 이듬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내 밭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시기가 우리 영동 기준으로 보면 약 5월 5일 전후로 가장 많이 날라옵니다. 성충이. 그러면 그 성충이 암놈하고 순놈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고, 그 알이 유충이 되고, 그 유충이 피해를 주는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미 교미를 끝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충이 교미를 하면 알을 100에서 150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충 한 마리를 잡으면 밭에 있는 알, 유충, 번데기 150마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 유충, 번데기, 성충, 뭐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 밭에 오는 게? 성충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네. 성충도 잡고 유충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순나방을 아시아 과일벌레, 또 동양 과일 나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복숭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매실, 살구, 그다음 그 사과, 또 배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일에는 모두 다 들어가니까 아시아 과일벌레, 또 동양 과일 나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무섭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숭아가 이제 어릴 때는 순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숭아를 낙과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복숭아 품질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6월 달까지는요. 근데 이제 얘가 7월 말이나 8월 말이나 계속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무봉지 재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90%가 봉지 재배를 하잖아요. 봉지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려고 복숭아를 벗겨보면 다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만생종이 있잖아요. 8월 20일 넘어섰다는 거. 또 장원왕도 같은 거. 이런 거 9월 달에 따고, 또 양홍장 같은 거 벗겨보면 다 이렇습니다. 그 순나방 못 막아서 이래요. 그러니까 노린재도 무섭고 뭐 심식나방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얘가. 또 꼭지를 가해해서 죄다 낙과를 시키죠. 어느 날 이제 수확 준비를 다 하고 밭에 가보니까 하루아침에 죄다 낙과를 시켜놨어요. 그 낙과시킨 이유가 이 순나방이 꼭지를 가해한 겁니다. 떨어졌거나 상품성을 없게 하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미 만생종 계열은 약도 엄청 많이 쳤을 테고 경영비가 다 투입된 상태인데 이제 수익을 해가지고 농약값도 주고 퇴비값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러면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나방이 무섭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과일을 가해하고 낙과를 시키기 때문에 순나방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5월 달에 날라오고요. 우리 밭에서 날라온 놈이 우리 밭에서 또 교미를 해서 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유충이 돼서 번데기 돼서 또 성충이 돼서 또 알을 낳고 이렇게 4번에서 5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날라와서 6월 달에 한번 나오고 7월 달에 나오고 8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때 날라오는 시기를 놓치면 2마리가 100마리 낳고요. 100마리가 또 100마리 나오면 10,000마리가 되죠. 10,000마리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거예요. 수확기 때 최단 낙관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 첫 번째 날라오는 시기에 내 밭에 날라왔을 때 정확히 약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는 순나비가 아니고 순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비하고 나방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더듬이가 2쌍이고요. 뭐 다리가 몇 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순나방, 순나비. 자, 김은국이 부른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방 아니에요. 그죠? 네. 나비는 낮에,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크기는 쌀 한 톨만 하죠. 밤에 활동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방을 관찰하지 않는 이상 순나방을 농사를 오래 지신 분도 순나방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주먹만 하다 그럽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쌀 한 톨에 밤에 활동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피해를 요때 보죠. 요때가 이제 5월 하순이니까 요때쯤 됩니다. 요때 순이 꺾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약을 쳐보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약이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 쳤을 때 얘 죽는 약을 만들면 되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독한 약을 만들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약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라오는 시기를 찾아서 성충을 방제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 페로몬 트랩인데요. 트랩을, 자, 여기에 암 순나방을 유인하는 가짜 냄새를 풍기는 페로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 냄새를 맡고 순놈 순나방들이 여기 끈끈이 판입니다. 요 끈끈이 판에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날라오냐? 오늘 5마리, 내일 안 날라와. 그 다음 3마리. 이렇게 뭐 순차 날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루아침에 100마리, 200마리 딱 날라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치시면 되냐? 25마리가 어떤 분은 뭐 20마리에 고려하고 30마리에 친다. 뭐 25마리에 날라오고 뭐 40마리에 친다. 그렇게 하시는데 25마리 되는 날 딱 약 치셔요. 순나방 잡는 약. 순나방 잡는 약을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미리 날라온 것들은 이미 알을 낳고 뭐 유충이 됐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요 순나방을 잡는 약 중에 살충제는 1, 2, 3, 4 이렇게 숫자로 써 있잖아요, 그죠? 28번 있어요, 28번. 28번이 뭐냐면 근육을 마비시켜서 죽는 약입니다. 살충제 그룹 28번. 그게 뭐 알타코아 뭐 그게 아마 28번일 거예요. 그 다음 거기다가 그러면 먼저 알에서 유충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탈피를 하잖아요. 그 탈피를 못하게 하는 게 15번입니다. 회장님 맞죠, 그죠? 예, 15번이에요. 그걸 같이 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충 잡고 유충 잡고 그렇게 잡으시고, 근데 얘가 안 날라오다가 하루에 100마리, 200마리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게 교미해갖고 알 낳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돌아가시는 거 잠시 멈추고 약 치고 돌아가셔야 돼. 네, 순나방 못 막으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이 트랩을 언제 다시냐? 4월 중순쯤 다루셔요. 지금은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 아니더라도 꽃이 피어 있지 않을 때, 자, 이게 두으면 한번 치세요. 예, 그래야 내 밭의 밀도를 떨어뜨려서 만생종 때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랩을 안 달아보신 분들이 이거 하루에 날라온 거예요. 하루 저녁에 딱 자고 나왔더니 아침에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성충을 잡는 약. 대부분이 성충을 잡는 약이고요. 아까처럼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로 탈피를 못하게 하는 약은 IG 알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날 그냥 냅뒀다 그러면 지들이 교미해가지고 또 알을 많이 낳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는 알과 유충의 비정상적인 탈피를 유도하여 장시간 살충 효과를 발휘하는 곤충 생장 조절제로 이게 15번입니다. 이건 성충을 못 잡아요. 이건 성충을 못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약 사용 지침서를 쭉 검색해 보면 약이 한 90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런 약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약을 내가 성충을 잡겠다고 치면 성충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을 잡는 약을 치시면 되는데 성충을 잡는 약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나방 약 중에 꿀벌의 독성이 강하다는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게 순나방 예찰을 했어요. 아, 오늘 약을 쳐야 되겠어. 그럼 무슨 약을 칠까? 성충약 잡는 약을 치라는데 어떤 설명서에도 성충을 잡는 약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꿀벌을 잡을 수 있는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타코아하고 라임은 이렇게 회장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렇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마리, 200마리 날아올 때는 보통 이제 1A, 1B, 3A 요게 좀 강한 약들이에요. 그런 거 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꿀벌의 독성이 강하고요. 자, 순나방을 보면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중에 날개 있는 데가 언제예요? 성충만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같은 원리로 성충을 잡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나방이 옛날엔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꿀벌이 날아올 때 약을 칠 수가 있습니까? 내 밭에 꿀벌이 날아올 때가 언제예요? 꽃 폈을 때, 그죠? 꽃 폈을 때는 어차피 약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내 과원 주위에 이동 양봉을 하신다든지 뭐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요번에 좀 약을 칠 테니까 좀 주의를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벌은 내 이 밭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꽃이 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을 안 치니까 크게 이제 마찰 빚을 일은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꿀벌이 주위에 이동양봉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언제 약을 칠 거니까 좀 조심해다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도의적인 도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